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키르기스스탄이 어떻게 러시아 제재를 피하는 그런 암호화폐 허브가 되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2022년에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요.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더라고요. 특히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성장세부터가 좀 놀랍습니다. 2022년에는 한 590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24년 들어서 7개월 만에 42억 달러를 넘었대요. 계산해보면 7,000%가 넘게 증가한 건데 같은 기간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라고 하죠. 이 라이선스 발급도 126개나 됐다고 하고요. 대체 왜 이렇게 급증한 걸까요? 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딱 그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이런 현상이 막 가속화됐다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2024년에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투자한 금액이 전년보다 23% 늘어서 약 2억 달러 정도 되고요. 양국 무역 규모도 35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개발 펀드 RKDF라고 있는데 이게 양국 경제협력 기금이거든요. 여기서 1억 5천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도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와중에 암호화폐가 급성장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떻게 피하는 통로가 된 건가요? 이게 궁금한데요. 네, 핵심에는 그 A7, A5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에 고정된 코인인데요. 이게 또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방 관련 은행, 프롬스피아지 은행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A7, A5는 달러나 유로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 예를 들면 스위프트만 같은 걸 안 거치고도요. 러시아 루블화 자금을 디지털 형태로 바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서방 금융 제재를 그냥 피겨가는 거죠. 디지털 우회로라 할까요? 스위프트 같은 걸 건너뛰고 바로 자금을 옮긴다. 자료 보니까 이 A7, A5로 옮겨진 돈이 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맞습니다. 원래 러시아 안에서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던 가란텍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제재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자 그 빈자리를 키르기스스탄에 등록된 그린엑스, 미어 이런 새로운 거래소들이 아주 빠르게 메운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제 A7, A5를 이용해서 대규모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지하 금융 통로 같은 걸 만든 셈입니다. 근데 이 키르기스스탄 VASP들이 좀 수상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TRM 랩스 보고서에서 봤는데 여러 회사가 같은 주소를 쓴다거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설립자로 올라가 있기도 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쉘 컴퍼니의 특징들이죠. 실체를 좀 감추려는 의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보이스 비전 디지털 엑스체인지 EVDE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이라고 하죠. 미국의 주요 제재기관인데 여기서 제재 대상으로 딱 찍은 러시아 준군사 조직 루치치 그룹하고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썼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 자금 세탁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위험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루시치 그룹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참여한 용병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암호화폐 인프라가 군사 물자 조달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 우려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소위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하죠. 민간용으로도 쓰지만 군사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품들. 예를 들면 드론 부품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 같은 곳을 거쳐서 러시아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요. 관련 물품의 대키르기스탄 수출액이 64%나 들어서 1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이때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공급망이 그것도 암호화폐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규제에 허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지적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키르기스탄에 살지 않고도 원격으로 VASP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126개나 되는 이 사업자들을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할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요 허점으로 꼽힙니다. 근데 키르기스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파로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 동참 압박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도 아마 이런 배경 때문일 겁니다. 결국 키르기스탄은 좀 느슨한 규제 환경이랑 러시아와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딱 그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키르기스스탄 모델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재를 피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건 국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블록체인 분석 기술이나 국제 공조 없이는 이런 디지털 금융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필요와 지정학적인 압력 사이에서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허점을 막으려면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